자, 세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시청자 이야기이고 닥터 그라즈님께서 이야기를 보내주셨습니다. 이야기를 보내주신 닥터 그라즈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야기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필사 취미를 처음 하시는 분들에게 필사는 이런 취미입니다. 첫 번째, 필사와 독서의 차이. 필사는 적으면서 문장을 음미하기 때문에 독서에 비해서 몰입감이 더 큽니다. 하나하나씩 글자와 문장을 씹어먹는 느낌으로 끄적이는 행동이죠. 다만 그 몰입감에 비례하여 피로도도 빨리 증가합니다. 뇌의 연결력을 같이 쓰기 때문입니다. 뇌를 넓게 쓰기 때문에 시간도 훨씬 오래 걸리지요. 두 번째, 필사할 때 좋은 책. 함축어가 많으며 읽기 쉬운 책이 좋습니다. 아무래도 소설책은 추천할 만하지 못하지요. 시가 훨씬 낫습니다. 윤동주의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가 필사하기 좋은 책입니다. 적당한 길이, 차분한 어조, 어렵지 않은 메시지에 삼박자를 갖추었지요. 그 유명한 서시도 있습니다. 성경이나 불교 경전을 필사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성경의 경우 무작정 그 방대한 책을 필사하는 것보다는 필사하기 좋은 시편을 추천합니다. 양치기, 군인, 음악가, 정치가는 산전수전을 다 겪은 다윗의 뛰어난 감성을 느낄 수 있죠. 법화경 같은 불교 경전 필사는 도저히 그 어려움을 견딜 수가 없어서 포기했습니다. 대신 이해를 하면서 필사를 할 수 있는 법정 스님의 무소유 필사를 시도했는데 이게 훨씬 좋습니다. 책음단, 탈무드 같은 묶음지 형식의 글들도 좋지요. 유튜브에는 어린 왕자를 필사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만 어린 왕자는 프랑스어판이나 영문판을 직접 필사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는 프랑스어를 못하므로 영문판을 필사했습니다. 대개 봐서 가볍게 하는 필사가 더 들리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잡지 광고의 문장, 4-5줄도 괜찮고 팝송 가사도 좋습니다. 그냥 끄적이는 것으로도 공책의 상당 부분을 채울 수 있습니다. 그것으로 만족하면 되죠. 세 번째, 영어 필사를 하고 싶다. 우선 손에 힘이 덜 가고 멋을 부릴 수 있는 필기체 연마가 필요합니다. 앞서 언급한 어린 왕자 영문판이 필사하기에 좋지요. 연설문도 지루하지 않은 필사 주제입니다. 윈스턴 처칠, 마가렛 대처, JF 케네디 같은 정치가의 라디오 연설문 정도가 좋아요. 현장감도 살짝 느낄 수 있지요. 록펠러, 카네기의 인생 명언류의 자기개발서 필사는 별로 권하지 않습니다. 그런 건 너무 식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오글거리기도 하고요. 네 번째, 만년필 vs 볼펜. 피양냉면을 처음 맛보는 사람들은 그 밍밍함에 적응하지 못하여 바로 물러서 버립니다만 끈기를 가지고 접근하면 그 매력에 빠지게 됩니다. 만년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만년필에 입문하기 전 2-3 종류의 만년필을 구매했다가 실패한 기억이 있습니다. 방향에 따라 글씨 굵기가 바뀌고 잉크가 말라버린 느낌이 불쾌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한번 만년필의 매력에 빠지면 최소 한 편을 가지고 10년을 쓰게 됩니다. 즉, 개인적으로 만년필을 추천하지만 거부감이 있으시면 굳이 무리하게 사실 필요는 없습니다. 글 쓸 때 손에 힘을 많이 주시면 볼펜을, 필압이 약해 필기구에 손을 걸치고 쓰는 분들이면 만년필을 추천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문구류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문방구에 갈 때마다 볼펜 수첩 판매대에 서서 볼펜, 형광펜을 시필하 했으며 현재에도 그런 습관이 있습니다. 저희 학창시절 최애 볼펜은 일본 파이로트사의 하이테크 볼펜 청색 0.3mm였습니다. 볼 사이즈가 작아 정밀하고 작은 글씨를 뽑아내기에 최적이었던 펜이었죠. 비싼 가격과 약한 내구성으로 욕을 많이 먹은 볼펜이긴 했지만 저는 학창시절과 재수, 삼수 시절, 수능 오당 노트를 이 볼펜으로 아름답게 장식했었습니다. 대학교 입학 후에는 모나미 153 0.7mm를 애용하였습니다. 모나미의 상징이며 한국 필기국의 베스트셀러이죠. 속필로 빠르게 줄을 그을 때도 좋고 전천으로 밀어붙이는 추진력이 강점이 펜입니다. 단점이라고도 할 수 있는 볼펜똥 문제를 감수하면서 졸업할 때까지 웬만하면 이 펜을 썼지요. 필사를 볼펜으로 하신다면 모나미 153으로 하셔도 됩니다. 생각보다 글씨가 이쁘게 뽑혀져 나옵니다.
볼펜과 만년필의 차이는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볼펜의 장점, 첫 번째, 가격이 쌉니다. 두 번째, 견고합니다. 세 번째, 소장이 편합니다. 잃어버리면 새로 사면 되니까. 볼펜의 단점, 첫 번째, 오래 쓰다 보면 손가락이 아픕니다. 두 번째, 쓰고 버리고를 반복하여 애착이 덜합니다. 세 번째, 디자인적인 요소는 없다시피 합니다. 만년필의 장점, 첫 번째, 개개인의 취향에 맞게 길들이기가 가능합니다. 두 번째, 멋을 부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관리만 잘하면 평생 쓸 수 있고 아들 손주에게 갑으로도 남길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만년필. 네 번째, 손이 아프지 않습니다. 작가들이 만년필을 본인 충신 다루듯이 대우하는 건 이런 이유입니다. 만년필의 단점, 첫 번째, 가격이 사악합니다. 두 번째, 관리가 어렵습니다. 익숙해지면 어렵지는 않지요. 잉크 리필, 청소 과정이 자동차 기름 넣듯이 귀찮을 뿐. 세 번째, 볼펜에 일정하게 사악거림을 좋아하는 분들에게는 부드러운 유럽 만년필의 피기감이 불쾌감으로 다가옵니다. 만년필은 현재 나라별로 브랜드를 알 수 있으며 자동차처럼 그들만의 시장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몬블랑, 펠리칸 등의 독일 만년필의 경우 버터 필감으로 서명에 좋으며 기업 임원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세일러, 파이로트 등의 일본 만년필은 뛰어난 섬세함으로 여학생들에게 인기가 많으며 새 필에 적당합니다. 오로라, 비스콘티 등 이탈리아제는 만년필이 이쁘긴 하나 내구성이 다소 아쉬우며 워터맨, 파커, 미국제는 무난하고 적당한 피기감으로 초심자에게 좋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만년필은 몬블랑입니다. 참고로 몬블랑이라는 회사는 현재 만년필 가격 거품을 앞장서서 이끌고 있는 브랜드이며 비싼 가격으로 한정판을 내놓고 있습니다. 가성비 좋은 만년필 회사들이 몬블랑의 가격 정책을 따라 펜 가격을 올리는 현상이 보여 마음이 좋지는 않습니다. 글이 긴데 이것저것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적어졌습니다. 굉장히 기네요. 그라지니. 역시 이 부산 지역 분들은 글이 기네요. 한 분이 떠오르긴 하지만 언급은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기네. 필사가 여러분 뭔지 궁금하신 분들 계십니까? 필사가 뭔지. 왜냐하면 여기 필사라는 설명이 안 나와 있어요. 일단 필사를 좀 설명을 드리고 가야 될 것 같은데, 필사는 뭐냐면 간단합니다. 그냥 글씨를 100개 적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부의 의미가 아닌 뭐가 책의 구절이나 명언이나 어떤 수필에 나온 내용들을 내가 노트나 메모지에다가 옮겨 적는 작업이에요. 그냥 이제 우리가 깜지 적듯이 적는 게 아니라 최대한 정성스럽게 깔끔하게 적는 거예요. 그걸 필사라고 합니다. 이해가 됩니까? 내가 좀 좋아하는 책이나 어떤 유명한 구절이나 내가 좀 알고 싶은 내용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노트에다가 최대한 깔끔하게 본인이 원하는 필기구를 사용해서 적어서 남기는 것을 필사라고 합니다. 100개 적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근데 요즘에 이 필사가 인기가 많아요. 필사가. 특히 이 코로나 터지고 나면서 이 언택트 사이가 되면서 사람들 못 만나잖아요. 이제 방구석에만 있다 보니까 방구석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취미가 이 필사인 거예요. 왜냐? 이거 누구를 안 만나도 되거든요. 장소에 구애받지도 않고 집안에서 할 수 있는 최적의 어떤 취미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요즘에 필사를 하신 분들이 많아요. 필사는 상대적으로 남자분들보다는 여자분들이 월등하게 많습니다. 예. 유튜브에 필사 유튜브 검색해보면 사실 성별만 보더라도 여자가 더 많아요. 예. 그럼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한테 필사를 좀 권하는 스타일입니다. 왜냐하면 전 책을 그냥 눈으로 읽는 거는 그냥 희발성이 강해서 까먹는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책을 읽는다 하더라도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기억력이 그렇게 발달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책에 있는 내용은요, 웬만하면 다 까먹습니다. 중요한 구절이 아닌 이상은요. 책을 내가 한 10번 이렇게 정말 지겹도록 읽지 않은 이상은 까먹어요. 특히 나이 먹을수록 뭔가 눈으로 독서하는 것은 쉽게 날아가더라고요. 예. 쉽게 날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독서한 내용을 머릿속에 좀 많이 지니고 있어야 되잖아요. 예. 지니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필사가 필수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봐. 독서를 하더라도 왜 재미가 없냐? 독서를 해서 남기진 않으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독서를 통해서 뭔가 기억에 남는 게 없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다 보니까, 눈으로만 읽다 보니까 기억이 안 남는 거예요. 그래서 필사의 가장 큰 장점은 그런 거예요.
기억에 오랫동안 남는다는 겁니다. 이거 공부랑 똑같은 거 여러분들. 공부. 네, 공부랑 똑같이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공부도 있잖아요. 선생님이 그냥 칠판에 적어준 거 보기만 하면 금세 까먹습니다. 근데 칠판에 적어준 내용들을 요약을 해서 필기하고 복습을 하잖아. 그러면 오랫동안 남죠. 이거는 그라지님 공부해봤으니까 잘 아시겠네요. 여러분 우리가 뭐 시험 치는 고시나 공무원 강의도요. 막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잖아요. 자고려면 다 까먹어요. 똑똑하지 않은 이상. 그래서 이제 그 강의하시는 분들이 칠판에 적어주고 우리가 적고 그리고 책에 표시하고 복습하지 하잖아요. 그렇게 해야 이제 머릿속에 들어간다고요. 책을 읽는 것도 마찬가지야. 그냥 보는 거를 끝내버리면 어느 순간 보긴 했는데 기억이 안 남아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진짜로. 실제로. 그래서 이 필사의 가장 큰 장점은 이 독서의 효과를 굉장히 극대화하는 겁니다. 극대화시키고 그리고 성취감을 보게 하는 것들. 성취감. 내가 이제 글을 적어서 내 글을 적어서 뭔가 남기는 것들. 네. 근데 필사가 또 장점만 있는 거 아니에요. 단점도 있어요. 일단 단점은 이게 은근 시간 많이 잡아먹습니다. 많이 잡아먹고 그리고 생각보다 어깨가 많이 아픕니다. 네, 어깨가 많이 아프고 그리고 펜 잡는 거에 서툰 분들은 좀 힘들 거예요. 악필인 분들은. 이게 그런 거예요. 좀 필사라는 게 좀 여러분 아시겠지만 글씨를 좀 잘 써야 돼요. 펜을 좀 잡아본 사람이어야 돼. 근데 악필인 사람들은 벌써부터 거부반이 올 거예요. 네. 악필인 분들. 내 글씨를 내가 쳐다보기도 좀 힘든 분들 있잖아요. 거의 뭐 상형 문자, 이 상형 문자에 버금가는 거의 뭐 아랍어에 가까운 분들 그런 분도 있을 거 아니야.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예. 근데 그런 분들도 난 필사를 권하고 싶은 게 이참에 본인이 어떤 악필을 좀 교정하는 기회를 삼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필사를 하면서 내가 그동안 고집병으로 느끼던 악필을 교정을 하는 거예요. 악필을. 예, 악필 교정하는 것도 필사가 좋아요. 왜냐 필사를 하면서 내 필사만 보는 게 아니라 다른 분들이 필사도 글씨체도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적어 나가면서 이제 자음 모음 썼던 거 있잖아요. 이해 안 되는 것들을 좀 바꿔나갈 수 있어. 나의 악필을 좀 교정하는 기회를 삼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필사할 때는요, 제 개인적인데, 뭐, 시도 좋은데요. 명언집 같은 게 가장 좋습니다. 명언집. 예. 명언집 좋아요, 명언집. 타이핑도 필사 일종이다, 타이핑도. 타이핑 필사도 있습니다. 타이핑도 폰트로 자기가 원하는 폰트로 쳐가지고, 필사로 남기는 사람도 있어요. 타이핑 필사도 있습니다. 근데 효과는 아무래도 내가 손으로 직접 적는 게 더 낫겠죠. 그래서 명언집 같은 거 이런 거 찾아가지고 적으면 좋아요. 명언은 짧으니까. 예, 짧고 임팩트 있으니까. 그런 거 적는 게 제일 나아요. 제 개인적인 성경. 오히려 막 성경 같은 거 적는 거는요. 저는 비추하고 싶은 게 이게 너무 노가다예요. 노가다이고 저는 필사 그런 거 추천 안 합니다. 책 한 권을 그냥 통째로 뭐 이렇게 필사하는 거 있잖아요. 거의 뭐 컨트롤 C, 컨트롤 V 이런 거 추천하지 않아요. 그거 완전 생노가다입니다, 여러분. 어차피 하지도 않을 거지만. 예. 그래서 그냥 명언집이나 수필, 간단한 수필이나 시 같은 것들, 예, 그런 것들 하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할 때 한 번에 너무 많이 하려면 하면 안 돼. 시간을 정하세요. 필사는 하루에 한 30분? 30분 정도만 정하면 될 것 같아. 뭐 시간이 하도 나오면 모르겠지만 바쁘신 분들은 하루에 30분만, 예, 30분 정도만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너무 빡세게 하면 지쳐요. 부작용도 있어. 또 어깨도 아프기 때문에. 그리고 이 영어 필기체는 좀 글을 좀 잘 써야 돼요. 필기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말려가지고 쓰는 것들. 이건 좀 요령이 많이 필요하고 좀 배워야 됩니다. 여기 영어 필사 같은 경우. 그리고 이거는 한글 필사보다 시간이 훨씬 더 오래 걸려요.
그리고 영어 필사는 일반 노트에다 적는 게 아니라 일반 노트는 안 하고 보통 이제 음악 노트 있죠. 음악 노트. 그 콩나물 우리가 이제 심표 이제 넣는 음악 노트는 아니면 영어 노트 있죠. 그 줄 그인 거. 보통 거기에다 많이 적습니다. 예. 거기에다가 일반 노트에서는 그 영어 이제 필기체를 좀 구현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보면 유튜브 같은 찾아보면 영어 필사하는 것들 보이는데 보면 다 이 줄이 끄인 거. 우리 어렸을 때 그 영어 노트 있잖아요. 영어 노트하고 음악 노트. 네, 그런 것들 많이 활용합니다. 왜냐하면 줄이 촘촘하게 꺼여져 있으니까. 간격을 맞추기 좋거든요. 특히 이 영어는 이 필기체는 이 간격 그 비율이 정말 중요합니다. 네, 난이도가 꽤 있어요. 이게. 여기서 하나 빠졌네요. 만년필엔 볼펜이라고 하셨는데 여기 하나 더 넣으면 좋을 것 같은데 뭘 더 넣으면 좋냐? 네, 여기에 샤프 vs 네, 연필도 넣었으면 좋았겠네요. 저는 오히려 처음부터 만년필 볼펜보다는 샤프 연필을 해보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가장 간단하고 가성비 좋고 쉽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오히려 있잖아요. 만년필 볼펜보다는 샤프 연필 더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샤프 연필의 가장 장점 중에 하나가 가격이 싸고요. 접근성이 좋고 금방 정합니다. 왜냐하면 늘상 쓰던 거니까. 익숙한 물건이기도 하고. 그리고 수정이 가능합니다. 지우개로. 이게 가장 좋아요. 볼펜 만년필의 가장 취약점이 그거예요. 내가 잘못 적었을 경우에 수정하는 부분. 뭐 수정액 같은 걸 지우면 되는데 이게 너무 티가 나잖아요, 여러분들. 안 그래요? 물론 샤프 연필도 너무 세게 빡빡 문 때문에 이게 흔적이 남는데 살살 지우면 상관없어요. 살살 지우면. 근데 이 볼펜 같은 경우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수정 테이프 같은 거 하면 흔적이 딱 남잖아. 이게 뭔가 이제 우리 덧댄 것 같잖아요. 이게. 그래서 샤프 연필을 먼저 하고 나서 그 다음 볼펜으로 가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네. 처음부터 만년필 가는 건 저는 비추입니다. 왜냐면 너무 비싸요. 그러니까 내가 샤프 연필을 어느 정도 접근하고 나서 흥미 느끼고 나서 그 다음 볼펜 가고 나서 아 볼펜 내가 할 만큼 그 다음 만년필 가야 돼. 순서가. 이건 부담이 전혀 없어요. 샤프도 여러분 있잖아요. 0.5도 있고 0.7도 있고 0.9도 있고 1.1도 있고 1.3도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저도 필사를 하는데 저는 0.9를 씁니다. 0.9 샤프 여러분 일반 문구점에 없습니다. 좀 큰 문구센터 가시면 있어요. 이것도 좀 비쌉니다. 제타 샤프라고 일제에 나온 게 있는데 그건 아마 8,000원에서 만원 정도 해요. 근데 그런 거 살 필요 없고 저는 이거 뭐냐면 제노라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그 일본의 제타 샤프 그 카피한 게 있어요. 여기서 가격 쌉니다. 한 1,400원밖에 안 해요. 여러분 충분히 구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무조건 돈이 막 많이 들고 막 이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 예. 그래서 처음부터 저는 미쳤네요. 지금 제가 우리 그라지님 지금 쓰고 있는 몬블랑 만년필을 지금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무슨 만년필 하나가 오토바이 한 대 가격이네요. 예. 지금 몬블랑 여러분 만년필 쳐보시면요. 기본 단가가 100만원부터 출발합니다. 100만원. 한 자루에 100만원. 예, 그라지는 다 100만원 넘는 거 쓰지 않을까 생각을 하네요. 비싼 건 700만원짜리도 있습니다. 예, 700만원짜리. 지금 몬블랑이 그 정도 합니다. 기본 단가가 100만원 넘어요. 예, 여러분 네이버 쇼핑 한번 쳐보세요. 물론 100만원 이하도 있는데 평균적으로 100만원이 넘습니다. 2, 300 하는 것도 있고요. 예, 사람 잡네 이게. 꼴랑 피기구 하나가 그리고 바이크 한 대 가격이네. 예. 그냥 난 1호사 볼펜으로 할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그런 거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보면 야구 선수들 있죠. 야구 선수들 보면 그 FA 계약할 때도 그냥 1호사 볼펜 같은 걸로 다 서명해요. 150억 계약할 때도 상관없습니다. 야구 선수들 왜 프로야구 선수들 왜 그 이제 계약서 서명할 때 보면 볼펜 그냥 아무거나 다 쥐고 있어요. 만년필 쥐고 있는 사람 없어.
야구 선수는 별로 신경 안 쓰는 것 같아. 펜에. 저도 필기구에 관심이 많았어요. 필기구 관심이 많았는데, 우리 그라지는 마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마이겔. 네, 마이겔 썼습니다. 마이겔. 마이겔이 지금 이제 없어졌거든요. 네. 마이겔 펜은 엄청 써요. 그게 손이 진짜 편했거든요, 그게. 적당히 굵으면서. 저는 너무 짜리몽땅 거 별로 안 좋아해, 이게. 너무 짜리몽땅. 그게 잉크도 적당히 있고. 좋았는데 그게 왜 없어졌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리고 모라미 153 0.7도 좋은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BIC 볼펜이라고 있어요. BIC. 미국에서 만든 볼펜인데, 이거 아마 많이 아실 거예요. 지금 저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정말 좋습니다. 네, BIC. 이게 똥도 덜 나와요. 잉크도 적당하면서. 피감도 좋습니다. 저는 0.7도 좋은데, 0.7도 좋은데, 0.7보다는 개인적으로 BIC를 청취합니다. BIC가 좀 비싸요, 이게. 이게 아마 1,000원 정도 할 거예요. 사실 이게 내가 알기로는 모나미 0. 이게 153이 사실 BIC 카피 비슷하게 한 거거든요, 이게. 우리나라 제품들이 보통 미제하고 이제 일제를 많이 뺏겼죠. 네. (153이) 문제가 뭐냐면, 이게 제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153이 그러니까 뭐 간단한 글씨 살 때는 좋은데요, 장문의 글씨를 쓸 때 좀 문제가 있습니다. 장문의 글씨. 어떤 문제가 있냐, 이 장문의 글씨를 쓸 경우에는요, 한 50자 쓰면 똥이 한 번씩 튀어나옵니다. 어떻게 쓰더라도. 이게 웃긴 게, 군대 가면 많이 써요. 군대 가면 육군 훈련소 가면 이게 넘쳐납니다. 이 복으로 주거든요. 군대에서 이제 왜 군복이랑 왜 총기를 지급할 때 이거 주거든요. 그래서 군대에서 이걸 봐요. 굉장히 반가워요. 군대에서 모든 일은 이걸로 다 처리합니다. 153으로. 예. 거의 진리도록 보죠, 이거. 지금도 쓸 건 아마 군대에서 보급품으로. 예, 손가락 아픕니다. 예, 디자인 조에서 없습니다. 예. 허세 아이템이네요. 허세 아이템. 근데 저는 여러분 있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가성비 끝판왕은 뭔지 아십니까? 가성비 끝판왕은요, 만년필도 아니고 볼펜도 아닙니다. 이분이 빠뜨린 게 있습니다. 그라지님이. 예. 가격이 싸면서 이 만년필의 감성을 느끼고 싶은 아이템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빠진 게 있어. 바로 플러스펜입니다. 예. 이건 여러분은 대형 마트 가도 팝니다. 슈퍼 가도 팔아요. 큰 슈퍼 가면. 예, 가성비 끝판왕이죠. 잉크 같은 감성, 좀 이제 꽉 찌는 것보다 흘러내리는 쪽으로 이제 필기를 쓰고 싶으면 플러스펜도 상당히 좋습니다. 플러스펜은 뭐 양껏 사도 되죠. 지금도 개당 한 300원? 문구점 가면 좀 싸게 사니까 뭐 다스로 사면 거의 200원 돈에 살 수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흘러내리는 좀 필압을 좀 적게 주면서 흘러내리게 좀 글씨를 쓰고 싶다. 그럼 플러스펜도 좋아요. 난 솔직히 말해서 처음부터 막 너무 비싸게 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김상영님 먹으세요? 처음부터 비싸게 가면 만약에 내가 저 만년필을 적어서 적응 못하잖아. 그러면 금방 또 안 쓰게 돼, 이게. 골동품처럼 돼버립니다. 그래서 정말 접근성이 쉽고 가격이 싼 튀기부터 먼저 이제 섭렵하고 난 다음에 이제는 내가 만년필을 써도 되겠다 싶으면 그때 만년필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러니까 지금 뭔가 필사가 제 개인적으로 뭔가 이제 나름의 문제가 뭐냐면, 워낙에 필사 영상치 만년필을 쓰는 게 많다 보니까 만년필을 사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알고 있어요. 만년필을 구입해야 필사를 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는데 그건 절대 아닙니다. 예.
그건 절대 아니에요. 처음부터 저는 만년필을 절대 가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처음부터. 그리고 작가분들이 만년필도 많이 쓰는데 플러스펜도 많이 씁니다. 플러스펜. 보통 이제 방송 중에 일하시는 분들이나 그 뭐야 그 아나운서들도 여러분 이제 뉴스 같은 거 중계할 때 보면 플러스펜 한 자루 쥐고 있어요. 잘 보시면 플러스펜으로 하면서 중간에 이렇게 체크하더라고 이렇게. 그리고 문제가 뭐냐면 만년필이 익숙해지면 또 일반 부필이 익숙하지 못합니다. 저기 상극이야 상극. 예. 네. 감도가 좀 많이 다르기 때문에. 자, 그래서 몽블랑이 아까 보니까 그 200만원 돈. 자, 펠리칸 한번 볼까? 펠리칸 이 만년필이 얼마인지 볼게요. 자, 펠리칸은 좀 싸네요. 좀 싼데 6, 70만원이네요. 아, 독일제. 역시 독일이네요. 아까 거보단 싸네요. 몽블랑 펠리칸. 자, 셀러는 그나마 낫네. 셀러는 한 10만원대네요. 10만원대. 그리고 파이로트. 일본계 가성비가 좋네요. 가성비가 좋다고 해야 되나? 네, 파이로트가 좀 싸네. 파이로트가 3만원대네요. 3, 4만원대. 오로라가 한 2, 30만원대. 그러니까 지금 몽블랑이 거의 탑이네요. 몽블랑이. 거의 뭐 만년필계 마이바흐입니다. 마이바흐. 예, 역시 우리 능력이 좋으시니까 만년필계 마이바흐인 예, 몽블랑 걸 쓰시네요. 아무튼 필사하는 거 좋습니다. 필사하는 거 좋고 여러분들이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돈 안 듭니다. 필사가 그 여러분들 여기서 있잖아요. 여기 적힌 것처럼 만년필을 굳이 갈 필요는 없고 샤프 하세요. 샤프. 지우기도 편하고 익숙하잖아요. 예. 샤프도 여러분 이제 매력이 있어요. 샤프도 0.5로 필기하는 거, 0.7로 필기하는 거, 0.9로 필기하는 거, 1.1로 필기하는 거, 그리고 H로 필기하는 거, HB로 필기하는 거, B로 필기하는 거, 2B로 필기하는 거, 4B로 필기하는 게 다 다릅니다. 여러분 샤프심도 여러분 HB 말고는 안 써본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근데 큰 문구점 가시면 종류별 다 있어요. 네, 종류별 다 있습니다. H 있고, HB 있고, B 있고, 2B 있고, 3B, 4B 다 있습니다. 네. 근데 가보면 샤프심만 종류별로 수룩하게 있어요. 샤프심도 그렇게 안 비싸요. 한 1,000원 내외입니다. 근데 그거 하나 사놓으면 뭐 1년 내도 쓸 수 있으니까 뭐 가성비는 끝내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뭐 좀 중요한 내용 남기려면 필사 같은 거 좀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뭐 일단 돈 안 드는 취미니까. 네. 그리고 필사의 가장 큰 장점인 요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이 필사하는 작업의 가장 큰 장점은요, 잡생각이 안 납니다. 필사를 해본 사람만 압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 필사를 하면서 집중을 굉장히 많이 해야 돼요. 보기와는 다르게 적는 거나 이제 내용을 의미할 때 집중을 많이 하기 때문에 고대 집중력으로 하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세상 근심이나 뭐 사사로운 일들, 신경 써야 되는 일들을 좀 이제 여기에 좀 지울 수가 있습니다. 김편범님 어서오세요. 예. 이게 좋은 게 여러분 일기도 좋은 게 그런 거야. 일기 쓰면서 있잖아요. 일기를 적으면 좋은 이유가 뭐냐면 안녕하세요, 붕어 선생님. 일기는 좋은 내용보다는 안 좋은 내용을 적습니다. 좋았던 내용보다는요, 안 좋은 내용을 적어요. 왜 안 좋은 내용을 더 많이 적냐면 그 사람 어떤 뭐 인생이 고달프거나 뭔가 부정적인 게 아니라 안 좋은 내용을 적어야 내가 머릿속에서 안 떠올려요. 그러니까 일기에서 뭔가 후회되고 안 좋은 걸 적는 이유는 그만큼 내 인생이 뭔가 비참하고 안 좋은 게 아니라 여기에 적어놓으면 생각을 덜 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적어놓으면 안 적는 것보다 일상적으로 그런 생각을 덜하게 하는 거야. 여기다 적어 넣음으로 해서 생각을 여기다 더 버리는 거죠. 그런 역할을 이기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니 일기로 적는 것들이 사실 성인 돼서 적는 것들이 좋은 내용보다는 사실 안 좋은 내용이 더 많아. 더 많을 수밖에 없어. 그만큼 우리가 머릿속에서 이제 복잡한 내용들이 많으니까 일기에 적음으로 해서 그걸 이제 덜어내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 옛날에 그 메모의 기술이라는 책도 있잖아요. 우리가 메모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기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기억을 잊기 위해서. 기억을 잊기 위해서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진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많은 것들을 머릿속에 짊어지고 있으면 정작 중요한 것들 떠올리기 힘들어요. 그래서 딱 필요한 것들을 메모해서 머릿속에 비우는 거죠. 비워서 필요할 때 수첩을 꺼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필사의 가장 좋은 점은 몰입을 하기 때문에, 이 몰입을 극대화시키기 때문에 내가 사사로운 감정이나 어떤 복잡한 어떤 스트레스 받는 일에 대해서 좀 탈피할 수 있다. 네, 잡생각을 덜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좋습니다. 이거는 해본 사람은 압니다. 해본 사람은. 안 해본 사람은 모를 거예요. 특히 현대인들한테 정말 필요합니다. 한국 사람들처럼 잡생각 많고 다른데 신경이 곤두서 있고 스트레스가 많은 분들한테 강력 추천합니다. 아무튼 필사 좀 많이 했으면 좋겠고 우리 필사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해주신 우리 닥터 그라지님 정말 감사합니다. 자, 이상으로 세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